안녕하세요, 택티카입니다. 오늘은 첼시의 포터 감독의 전술을 분석해보려고 합니다. 경기는 최근 밀란 원정 경기를 분석했고 밀란은 토모리가 일찍 퇴장을 당했기에 초반부 경기 내용을 집중해서 분석했습니다. 먼저 라인업입니다. 3-4-3으로 소개되었고 스털링과 마운트가 폭을 벌리기도 하지만 공격 시에는 좁혀서 윙백이 올라오는 공간을 창출하기도 했습니다. 패스맵을 보면 3백과 조르지뉴가 패스워크를 자주 주고받고 3위 빌드업으로 진행되었으나 코바치치가 조금 더 올라간 모습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장면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3위 빌드업 구성에서 후방에서 패스워크를 한 이후 최전선에서 우측 하프스페이스로 내려온 마운트가 우측 윙백 제임스에게 연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날 경기에서 한 시퀀스에서 10개 이상 패스를 한 시퀀스가 30개일 정도로 많은 점진적인 패스 작업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고 공격 진행 방향이 측면 위주인 것을 보아 측면의 벤치렐과 리스 제임스를 활용하라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버리지 포지션을 보면 전체적으로 넓은 폭으로 경기를 운영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쿨리발리와 찰로바가 터치라인 쪽에 히트맵이 두드러진 것에서 이를 확인해 볼 수 있고 스털링도 마운트와 같이 내려와 패스를 받아 측면 터치라인에 윙어처럼 올라가 있는 치렐에게 연결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폭을 벌린 스토퍼가 앞선 윙백에게 연결하고 벤치렐은 스털링에게 공간 패스를 넣어 빠르게 측면 통로를 활용한 공격 작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스털링이 내려왔을 때는 벤치렐이 공격 지역으로 침투하고 스털링이 공간으로 패스를 때리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죠. 3-4-3의 4라인의 히트맵을 보아 특히 치렐이 윙어와 같은 포지셔닝을 나타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리스 제임스는 안쪽으로 들어와 빌드업에 가담한 것을 볼 수 있는데 다음처럼 리스 제임스가 패스를 받기 위해 안쪽으로 좁히는 움직임을 가져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공격 라인의 히트맵을 보면 굉장히 넓은 폭으로 넓은 범위를 움직인 것을 볼 수 있는데 공격 시 다음처럼 넓은 간격을 운영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전진 패스 클러스터를 보면 대부분 전진 패스가 미들 서드 이상에서 발생한 것을 볼 수 있고 다음처럼 리스 제임스가 수비 뒷공간으로 침투하는 마운트에게 밀어주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코바치치는 공격 시에 공격한 미드필더와 같은 움직임을 자주 가져가는데 코바치치가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마운트는 침투하는 공격진에게 패스를 보내는데 이때 스털링과 오바메양이 같이 뛰어들어가며 스털링이 시선을 끌 때 오바메양은 주위를 피해 파포스트 쪽으로 뛰어들어가 득점을 창출해내죠. 코바치치의 기여는 데이터를 통해서도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데 패스로 인한 전진, 볼을 몰고 올라감의 전진의 기여도가 높은 선수가 코바치치와 쿨리발리임에서 둘의 기여도를 확실히 볼 수 있었고 코바치치는 포터볼의 패스 시스템에서 공격의 연결고리, 빌드업 기여 등 다양한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음을 알 수 있죠. 마지막으로 수비적 부분에서는 내려앉는 로우 블록 때는 플랫 5-2-3으로 상대 공격 진행 방향에 맞춰 수비 대형 이동하고 미들서드, 즉 중앙 지역 이상을 수비할 때부터는 코바치치가 올라가 5-1-3-1 수비 대형을 만들며 상대 후방 지역의 빌드업 과정을 방해하고 탈취 시 높은 지역에서 공격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전방 압박 또한 코바치치가 올라간 3-1 대형에서 상대가 측면으로 전진 패스 시 다음처럼 진행 방향 공격수가 뛰어나가 압박을 겁니다. 정리하면 3-2 빌드업 시스템, 리스 제임스의 안쪽 움직임, 코바치치의 공격한 미드필더와 넓은 공격 간격, 측면 루트와 공간 패스의 활용, 5-2-3 로우 블록, 5-1-3-1 미드 블록, 3-1 전방 압박 패턴 등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게임 내 전술을 보겠습니다. 먼저 라인업은 다음처럼 수비 패턴을 위한 살짝 비대칭 5-1-3-1 전술을 만들었습니다. 케파는 스위퍼 키퍼를 주고 큰 지침 변화는 없습니다. 3백 중 실바는 커버를 주고 쿨리발리와 찰로바는 넓게 퍼지고 전진하지만 밸런스를 위해 와이드 샌백 지를 줍니다. 개인 지침은 세 선수 모두 적게 슈팅, 세게 태클이 들어가면 됩니다. 벤치렐은 공격 작업에 윙처럼 올라가니 컴플 윙백 공을 주고 적게 슈팅, 측면 패턴을 위한 위험 감수를 넣어줍니다. 리스 제임스는 안쪽으로 들어와 빌드업에 기여하기도 하고 공격 가담도 하니 인버 윙백 공을 줍니다. 개인 지침에 적게 슈팅을 넣어줍니다. 조르지뉴는 6번 역할을 하니 중앙에서 딥라지를 줍니다. 개인 지침에는 압박 과정을 위한 세게 태클 정도만 주면 됩니다.
마운트는 플레이메이킹에도 가담하지만 특히 측면 지역으로도 많이 빠지니 우측면에서 점플맨 공을 줍니다. 개인 지침에 세게 태클에 스위칭을 위한 포지션 자유를 줍니다. 코바치치는 에버리지 포지션과 패스맵에서도 그렇듯 공격 시에 자주 전진해서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고 득점 장면에서도 기여를 위해 왼쪽 하프 공미 자리에서 점플매지 역할을 줍니다. 개인 지침에 포지션 자유의 빌드업을 위한 템포 조절을 넣어줍니다. 스털링은 측면에서 안쪽으로 치고 들어오는 공격수 역할인 인사포 공을 줍니다. 개인 지침에 침착한 공격 과정을 위한 적게 슈팅과 세게 태클, 스위칭을 위한 포지션 자유를 줍니다. 오바메양도 홀드업 플레이를 위해 딥라포 역할을, 슈팅을 많이 시도하니 딥라포 공을 주었고 적게 슈팅, 스위칭을 위한 포지션 자유에 세게 태클 역시 넣어주면 됩니다. 전체 지침을 보면 필요시 볼을 점유하는 것을 선호하니 지배형 성향을 주고 공격폭은 넓게 가져가니 넓게, 공간 패스 패턴을 위해 공간 패스를 켜고 양 측면의 통로 전개를 적극 활용하니 양 측면을 노릴 것을 켜주고 템포와 방식은 유동성을 위해 크게 건들지 않습니다. 침착골 찬스와 자유롭게 플레이하라 켜주고 역압박, 역습을 넣어줘 역습 시 빠르게 공격 작업을 하는 패턴을 만들어줍니다. 골키퍼는 측면으로 배급을 설정해 앞선 과정을 극대화해주겠습니다. 기준선은 압박 기준선만 한 칸 올리고 압박 게이지만 끝까지 올려 앞서 언급한 수비 시스템을 만들어줍니다. 장면을 보면 측면 통로를 활용 그리고 공간 패스로 만들어내는 득점. 제임스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공격을 활용한 득점 패턴. (3) 2 빌드업 시스템. (3) 1 압박 수비 이후 나온 스털링과 치렐의 콤비 플레이를 볼 수 있습니다. 패스맵을 보아도 의도한 대로 전술 패턴이 잘 구현되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죠. 네, 이렇게 첼시에서의 3-4-3 푸터볼 분석과 제가 게임 내에서 설정한 전술까지 분석해봤습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콘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